중요한 수업이에요. 이 시조창의 수업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수강, 시조를 강습을 받는 분들도 아주 처세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갖춰야 되고 의상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조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비, 학자, 또 품성이 좋고 인성 교육을 갖춘 분, 그런 분이래야 시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조할 때 입으려고 의상을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게 제가 이제 입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국악 행사에 입는 옷이에요. 이름은 쾌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쾌자는 이렇게 이 소매가 없고 원래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무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입고 온 건데 이제 이게 쾌자입니다. 이게 이제 소매가 없는 건데 이걸 매는 법이 오른쪽 옷걸음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예술 또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되거든요. 의상을 입는데도 이 옷걸음도 못 매면 안 되니까. 그래 이게 이제 있고 우측 옷끈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좀 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기니까 긴 것을 올려가지고 짧은 걸로 감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옷걸음을 매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편하게 여기가 구겨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의상을 갖추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의자에 제가 뭐 서울 가서 강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대상 받은 사람이 54명이에요. 대상 54명인데 이제 그분들이 서울을 이제 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많고 이 전통 예술, 전통 국악, 그리고 이제 창법 이런 것을 이렇게 앉아서도 하는데 서서 할 때 하는 태도 또 의자에 앉아서 하는 태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발을 보통 한 뼘 정도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또 넘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넘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 보통 한 뼘 정도 이렇게 벌려가지고 편안하게 손을 그냥 편안하게 위치에 이렇게 놔두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시조는 한국 문학의 원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열들이 사실 시조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수안부인데 수안부 중학교, 수안부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오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국악원에 가서 한 6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주 와가지고 충주 우릉문화재를 1에서부터 25회까지 조교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 이제 그 후에 이제 시립국악단이 생겼습니다. 지금 호암지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시립국악단의 악장으로 한 15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충주 지역의 행사도 행사고 우리나라 전국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제가 활동한 것은 그렇게 뭐 제가 원래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을 그냥 지도하고 봉사하는 걸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충주에 초중고대를 안 나가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교회, 학교, 노인회관 또 그리고 이제 일반 단체 그렇게 나가는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 다니면서
봉사를 아마 제가 요전에 서울에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윤일날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60년 한 것이 14,400번을 했어 봉사를. 그래 1,400번도 어려운 거거든요. 봉사는 1,400번도 어려운데 14,000번을 했는데 제 혼자 한 것도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무용도 해주고 가야금 해주고 시조 해주고 여러 가지를 사물놀이 해주고 그래서 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조에 대한 것은 뭐 학술적으로 다 모두 아시는 거니까 뭐 다 참 이렇게 시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수업을 하는데 기본 수업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창법이 있어요. 창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부, 갑부, 특부, 명인부, 명창부, 국창부, 대상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50년대에 시조 대회에 가면 을부를 1등을 해야지 반드시 을부를 1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갑부를 불렀어요. 또 갑부를 1등을 해야지 특부를 부르고 그러니까 을부 1등을 못하면 계속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시조로 한 7년 한 건데 창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실 때 시조 악보를 하나 드릴 건데 오늘 그냥 이렇게 연구하신 거 연습하신 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만 하시면 뭐 1시간 배우지도 뭐 딴 사람한테 1년 배우 딴 사람한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흠이하게 배운 거 1년보다 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통으로 평범하게 낸다고 해서 평시조예요. 그래서 우리 양악으로는 도음하고 파음만 내는 겁니다. 도는 아, 그 다음에 파음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음하고 파음만 내는 겁니다. 평시조. 평시조는 보통 45자 내지 50자로 되어 있잖아. 다 뭐 한산서민이 뭐 이런 거 전부 제가 오늘 연습하는 것은 이걸로 할 건데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나 미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의 제한이 오르고 미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보통 다 이건 뭐 평소대로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요 칸이 13칸이에요. 13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칸이에요. 그 13칸이니까 58박이에요. 시조는 58박입니다. 근데 시조 박자, 시조 장고가 제일 어렵습니다. 시조 박자가 왜 어려냐면 태산이 할 때는 꼭 요게 이제 그 악보로 봐서 우리 장고 악보로 봐서 요 하나 근 것은 오른쪽 채만 치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서민들이 악보를 만들 때 그렇게 학식이 없어도 눈으로 보면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현명하시게 악보를 모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채만 친 거야. 채는 요 하나 근 것은 오른쪽 채만 이게 치는 거예요. 채만. 이제 13일날 우리 주경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열인데 우리가 가서 이제 제가 2시간 해드릴 텐데 채 잡는 법이 이제 이런 거는 오늘은 뭐 그렇게 할 거 없고 채는 요게 하나 근 것은 오른쪽 채만 치거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는 왼쪽 걸 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거야.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같이 치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게 돼 있잖아. 하나 근 것은 채,
동그라미는 왼손, 동그라미 안에 드는 것은 같이 추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참 그렇게 아주 현명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전통 예술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쉽게. 그래서 대학은 필리라 예술을 잘하고 예술을 능히 기능을 갖고 남을 지도하는 사람은 대학은 필리라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쉽게 가르쳐야지 그게 보급이 되고 배우는 사람이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같이 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5팔박이에요. 5팔박. 요거는 쉼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5박하고 8박하고 요가서 신형이에요. 그래서 신조는 5팔박입니다. 5팔박.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충북국악연구회 임원님들은 다 모두 이거 환하게 아시지만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새로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번, 100번 해도 좋으니까 잘 습달하시기 바랍니다. 5팔박입니다. 그런데 우에만 5팔박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거를 시조를 몇십 년 해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기가 다 똑같잖아. 여기도 요 칸이 요 위에만 칸이 열색 칸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다 똑같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까지 전부 다 칸이 여기도 열색 여기만 열색 칸이 아니라 전부 열색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장은 588 58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박치는 것은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산이 이렇게 치는 거 백은 박은 어렵습니다. 시조박은 반드시 그 글자에 가서 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높다 할 때는 반드시 합박이 들어가는 게 높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법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있잖아요. 이 칸이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 전부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위에는 파움, 밑에는 도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뭐 이게 시조의 소질이 있고 시조에 반하고 시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밤새도록 해도 하고 우리는 그냥 이불 속에서도 잠 안 자고 이불 속에서도 했으니까 그렇게 시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요 우에는 파움, 밑에는 도움. 이제 우리 국악 용어로는 우에는 중요, 밑에는 황종, 황종은 도움, 중요는 파움. 그래서 황종 중요로 평시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건 쉼표.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태산이네. 태산인데 우물경자는 이게 사자는 도레미 파냐 파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요 일자는 도움으로 여기 표시를 했어요. 배우시는 분이 알게. 일자는 도움을 하고 사자는 파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물경자는 파움에서 반음을 높여라. 반음 높이라는 뜻이. 반음 높이라. 그런데 평시조를 잘하면 딴 것도 악보는 똑같아요. 근데 요 악보는 총괄적인 악보는 똑같은데 요 음이 틀리는 거예요. 음이. 밑에 있는 음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태자를 조금 높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산 이래야지. 태산 이러면 태산 이건 도움인데 중요한 것이 고운 놈, 흔드는 놈, 떠는 놈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거 곱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내는 거고요. 흔드는 것은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흔들게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 떠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동그랗게 음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파음에서 도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는 파음이고 파음에서 도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낮은 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오박만 설명 들으면 다 모두 아실 수 있는.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 긋고 동그라미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목을 막는 거예요. 목을 막아야 파음에서 도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첫 번 배울 때는 이래지만 이제 내중에 있을 때면 목을 확 막아가지고 하라. 그래서 하나 긋고 동그라미는 목을 막으라 그 뜻이에요. 태산 점 하나 찍는 것도 음이 틀려요. 여기는 이렇게 알로 끝날 때 알로 쓰기 때문에 알로 쓰는 또 여기는 올려서 끝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점 하나라도 다 신경을 요게 점이 몇 개가 찍히고 흔드는 것이 몇 개가 되고 떠는 것이 몇 개가 되고 이거는 머리에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태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그런데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문법이 태사인데 이 시조는 토를 끝에 가서 붙여요. 토를. 만약에 여기서 붙이면 태산 이러면 콧소리. 모든 소리는 비성이 나면 안 돼요. 콧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산 니은을 여기 붙여가지고 니은을 붙이는데 이렇게 올리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에다가 목을 파해서 목을 막아가지고 도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사자는 파음은 이로 하고 떨어져서 도움은 여기는 도움으로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태산 그래서 요거 영어로 A자가 된 것은 고운 소리에서 흔드는 걸로 넘어가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조가. 시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문법이 태산인데 아로 계속 나가야 돼. 만약에 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태산이 아로 나가야지 태산 변하면 안 돼. 모든 소리를 마찬가지. 판소리나 가요나 시조나 민요나 시조를 할 줄 알아야 가요나 판소리를 잘해요. 그 옛날에 박동진 선생님하고 제가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아이고 누누라는 어떻게 시조를 그렇게 하냐고 나는 시조를 시작하다가 시조가 하도 어려워서 시조를 안 하고 판소리를 했다 그랬는데 박동진 그렇게 시조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민요를 나중에 이제 우리 중국어 선생님하고 같이 할 테지만
아리랑 아라이요 요만 요 이래지 요 변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요도 향토 가스들 여기 지금 향토 가스가 몇 있지만 그게 뭐 음이 변해가지고 뭐 이름 안 되는 겁니다. 아면 아로 가고 오면 오로 가고 이면 하루 종일 가도 이래지 변형을 한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자, 그 다음에 강약, 문법, 시선, 표정, 율동 이렇게 6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박자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약도 강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평시도도 1년 한 사람 다르고 10년 한 사람 다르고 50년 한 사람 달라요. 그리고 평시도도 을부가 부르는 사람, 갑부가 부르는 사람, 특부가 부르는 사람, 대상자가 부르는 사람하고 틀려. 그게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잘 부르는 사람, 대상 나온 사람은 태산 다 틀려. 그렇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가지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법도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도는 눈은 반드시 15도 각도로 R로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에 있는 사람이 시선을 어디를 보느냐 하면 맨 앞줄을 봐야 돼요. 그래야 태도가 좋습니다. 만약에 눈을 저 뒤에 사람을 보면 뒤로 보는 가르쳐야 되잖아.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 옆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을 꼭 15도 각도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그렇게 갖는 거고요. 그리고 시선도 그렇게 갖는 거고. 그리고 입도 태산 그냥 옆에서 사람이 봐도 시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만약에 입을 벌리고 태산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저 높으신 분하고 저 임금님 앞에서 시조 부르는데 태산 이러면 되겠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흔드는 것도 절대로 흔드는 거 아니에요. 사물놀이 할 때 율동이나 흔들지 이 시조할 때는 태산 그대로 몸을 가지고 한번 눈을 꿈쩍꿈쩍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시조가. 그래서 시조를 배우면 그 사람의 인성교육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서울 가서 그 대상 나온 사람들 많고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시조 부르는 건 그 양반들이 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갖추어지는 거. 무대에 올라갈 때 신발 벗어놓는 거, 무대에 올라갈 때 내가 앉을 자리까지 가는 걸어가는 거, 또 앉는 법, 또 손을 어디다 대는 법, 이런 거를 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시조만 깨끗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초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술을 하는 사람이 남한테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예술이 중요해요. 예술이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걸 듣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면 모르잖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혼자 부를 거니까 잘 한번 어떻게 부르나 어느 대목에 어느 악보에는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태산 높다
사람이 죄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조를. 평시조는 하나 부르는데 3분 30초. 3분 30초. 우리 이제 이거를 악보를 가져가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잡고 이제 숨이 차시면 뭐 아무 때라도 쉬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쭉 시조를 평시조부터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합창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이제 평시조하고 태산이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평시조. 네. 평시조. 자, 합창하세요. 평시조. 평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근데 시조 창에는 하더라는 안 들어가요. 하더라는 안 들어가요. 한번 같이 한번 하세요. 시작. 태산이 높다
걸립니다. 하나 부르는데. 그래서